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직접 보러 갔다 와서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교재에 가능한 한 많이 표시하여 기출문제 자료를 만들어 보았어요. 벌써 두 번째 강의입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5가지 선택지 내용은 실제 문제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 주제만큼은 거의 유사하니 기출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직 수의사와 함께하는 하루 3개 기출문제 공부 두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고양이에서 급격한 백혈구의 감소를 특징으로 나타나게 하며 종합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1번 고양이 바이러스성 기관지염, 2번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 3번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4번 고양이 클라미디아, 5번 고양이 바이러스성 백혈병. 첫 번째 문제 정답은 3번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입니다. 문제 1번 해설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도 같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를 보신 분들은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고양이 종합백신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FVRCP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FVRCP는 고양이 3종 백신의 약자이고요. 고양이 종합백신에는 이 3종 백신인 FVRCP와 이에 한 가지 질병이 더해진 4종 백신 2가지가 있어요. FVR은 고양이 바이러스성 기관지염의 약자를 따온 것이고 C는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 P는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그리고 4종 백신에는 고양이 클라미디아가 더해집니다. 문제 1번은 고양이에서 급격한 백혈구의 감소를 특징으로 나타나게 하며 종합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고양이 바이러스성 비기관지염은 일명 고양이 감기, 고양이 허피스라고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름에서도 예측할 수 있듯이 호흡기 증상이 대표적이고요. 결막염과 기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구강 궤양이 특징적이고요. 호흡기 증상과 비강 분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혈구의 현저한 감소를 일으키고요. 소화기 증상이 특징적이어서 전염성 장염이라고도 불려요. 그 밖에 저체온증이나 폐혈성 스트로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라는 것까지 나타나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이 되겠습니다. 고양이 클라미디아는 노란 눈곱을 끼게 하는 결막염이 특징적이고요. 안구 유착을 일으키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 1번에 대한 현직 수의사 의견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은 실제 동물병원에서 매우 기초적이고 흔한 진료 분야예요. 관련된 질병이 무엇인지와 각각의 감염원, 증상, 전파 경로 등에 대해서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양이 복막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1번 코로나 바이러스, 2번 허피스 바이러스, 3번 칼리시 바이러스, 4번 파보 바이러스, 5번 레트로 바이러스.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문제 2번 해설입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 영문 질병명의 앞자를 따서 FIP라고도 불러요. FIP는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된 것에 의해서 고양이에게 발생하고 FIP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 고양이나 나이가 많은 고양이에서 이 바이러스가 변이되면서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FIP는 호흡기기나 물품, 대소변을 통해 전파됩니다. FIP는 2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습식형은 증상이 복수와 흉수가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고 건식형은 눈 질환이나 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습식형이 상대적으로 더 감염률이 높고 진행이 빨라요. 그 밖에도 공통적으로 식욕 감소, 체중 감소,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보행불능, 마비와 같은 신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FIP는 생후 약 16주의 고양이에게 2-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예방하고요. 매년 추가 접종하여 면역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FIP 접종은 고양이 선택 접종 항목 중에 하나예요. 확진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2019년도 정도까지는 치료법이 없어서 거의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2019년에 뮤티엔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모든 케이스를 치료할 수 있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인 질병은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뮤티엔과 관련된 정보는 아프냥 아프지멍 영상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문제 2번에 대한 현직 수의사 의견입니다. 1번 문제에서 다루어졌던 고양이 필수 접종과 관련된 질병은 당연히 숙지해야겠지만 선택 접종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매우 심각하고 폐사율이 높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병일 수밖에 없거든요. 고양이 선택접종과 관련된 질병은 전염성 복막염 백신, 고양이 바이러스성 백혈병 백신,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백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광견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견병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야생동물에게 직접 물리면 발병할 수 있다. 2번 임상 증상은 7일 이내 지속되며 이후에는 대부분 폐사한다. 3번 광견병 백신은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다. 4번 치사율은 100%로 감염된 개체들은 모두 죽거나 안락사되며 치료법은 없다. 5번 광견병 백신은 개와 고양이에 공통으로 사용되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 정답은 3번 광견병은 백신은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다입니다. 광견병은 법적으로도 필수인 예방접종이에요. 문제 3번 해설입니다. 개의 광견병에 대해 알아볼게요.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너구리, 여우,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 또는 개에게 직접 물리거나 물린 상처 부위를 통해 감염됩니다. 그림에서처럼 개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질병이에요. 감염된 바이러스는 신경을 타고 중추신경까지 도달하여 증상을 일으킵니다. 증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광폭형은 동물이 매우 예민해지며 흥분하여 동물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를 공격해요. 마비형은 귀와 꼬리가 뻣뻣해지고 근육이 경직되며 온몸에 마비 증상을 보입니다. 증상은 7일 이내 지속되고 이후에는 대부분 폐사해요. 치사율은 100%이고 감염된 개체들은 모두 죽거나 안락사되기 때문에 광견병 접종은 정말로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도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필수 접종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에 대한 현직 수의사 의견입니다. 광견병은 법적으로도 꼭 맞추어야 하는 예방접종인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질병이고 그 이유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을 정하여 개와 고양이가 저렴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광견병 접종은 동물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부분은 실제 동물병원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 등록제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 등록제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꼭 알아주세요. 개의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된 질병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DHPPL이라고 하는 오가 혼합 백신 외에도 코로나 장염 백신,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 광견병 백신까지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물보건사 1회 시험에서 개와 고양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질병만 최소 6개가 출제되었어요. 앞으로도 쭉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직 수의사와 함께하는 하루 3개 기출문제 공부 두 번째 시간 유익하셨나요?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이상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